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읽는 책,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그 사회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총균세라는 책에서는 신대륙과 구대륙의 문명 발생 수준의 차이가 지리나 기후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섹스, 폭탄, 그리고 햄버거라는 책에서는 인간을 본능적인 존재로 바라봅니다. 인간이 식욕과 성욕, 이런 본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는 인간이 그저 유전자를 운송하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거의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이 책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정말 우연히 생겨난 분자, 혹은 기계, 혹은 동물에 불과할까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지리나 기후 같은 운,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우연히 흘러온 것에 불과할까요?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조회의 주제는 그날이 온다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지나간 그날, 앞으로 오게 될 그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로서의 그날입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의 그날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그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관은 역사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기독교적으로 역사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역사관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순환사관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가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순환은 자꾸 되풀이하여 도는 것 혹은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반복되듯이 인류의 역사에도 탄생, 성장, 발전, 소멸 이러한 순환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은 후에는 잎이 다 떨어져 소멸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듯이 이러한 자연의 순환처럼 인류의 역사도 순환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사람들이 자연을 관찰한 것을 그대로 인간의 역사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사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가장 끝에 소멸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가 결국에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가 결국에는 소멸을 향해 가는 역사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보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제인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역사를 순환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로 보았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종말이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인류의 역사를 간섭과 개입, 즉 섭리를 통해 인도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발전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관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관은 진보사관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보한다, 끊임없이 발전한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진보를 가져오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이러한 진보사관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순환사관과는 정반대로 역사를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스스로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도 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진보의 기준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상태가 진보이며 발전이라고 보았을까요? 사람들은 진보의 기준을 인간의 행복과 합리성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진보 사관에 의하면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합리적인 사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진보 사관을 뒷받침하듯 처음에는 시민혁명, 산업혁명 등으로 인류는 물질적으로 큰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류의 역사에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진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역사주의 서관입니다. 역사주의 사관의 특징은 역사의 독특한 개별성과 특수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주의 사관은 진보 사관과 비교해보면 그 특징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보 사관에서는 어제를 더 나은 오늘을 위한 하루로 바라봅니다. 역사주의 사관에서는 어제를 오늘과 전혀 상관없는 하루로 바라봅니다. 역사에 일정한 패턴이나 법칙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주의 사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목적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니 인간의 삶의 목적 또한 없어집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혀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유물사관이라고도 합니다. 마르크스는 인간 생활의 기본은 물질을 생산하는 활동이며 이러한 이해관계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생활 등 모든 인간의 역사가 물질적, 경제적 생활의 생산 방법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사관에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계급과 계급 사이의 계급 갈등에 의해 역사가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가 이러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목적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사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함께 여러 가지 사관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배경은 20세기의 무분별한 인간의 계획과 개발의 결과 큰 식량 위기를 맞은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사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사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기가 닥쳐온 이유는 역사의 단계상 발전의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소멸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보 사관의 입장에서는 인류는 이러한 식량의 위기를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 해결하고 더 식량이 풍족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역사주의 사관에서는 이러한 위기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사관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토지이며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주아지들은 이러한 식량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반면 노동자들은 식량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계급 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역사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식량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뜻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겠지요. 우리에게 사관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사관에 따라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관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